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유석현 앵커가 휴가를 떠나서요.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총상을 입은 후에 워낙 많은 혈액이 필요해서 주변인들이 긴급 헌혈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헌혈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도 상당량의 혈액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혈액 보유 상황은 어떻고 헌혈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황유성 한마음 혈액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는 이번 주말 수도권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휴가지 방향으로는 내일과 모레인 8월 1일, 귀경 방향으로는 모레와 8월 2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떠나시는 분들, 오늘 잘 마무리하셔야 휴가지에서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겠죠.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헌혈. 오늘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 혈액원 황유성 원장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직접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계신 한마음 혈액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한마음 혈액원은 그 비영리 법인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성 있는 단체입니다. 혈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이 1999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주로는 헌혈 운동을 좀 다변화하고 또 혈액 사업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 후에 2002년 5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그런 예. 혈액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위치하는 곳은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검사시설, 제재시설 등의 혈액원 시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수도권 전역에 헌혈 카페라고 하는 헌혈할 수 있는 장소 16곳, 예. 또 헌혈 차량 8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그 전문의 3명과 150명의 직원들이 그 혈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전역에 한 100여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 그런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혈액원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카페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내가 지나가다가 봤던 그곳을 운영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네.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서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혈액 사업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혈액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사업이란 명칭을 붙이는데 내용으로는 이제 헌혈자 모집, 또 체혈, 그리고 검사, 성분 제제, 제조, 공급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을 하는 것이 혈액 사업의 내용인데 이걸 예. 이제 왜 국가 혈액 사업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1975년도에 요즘 여러 번 들으시죠. WHO라는 곳에서 각국 국가에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창궐하던 매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헌혈에 기반한 그런 그 혈액 관리 시스템을 수립해라. 예. 그런 권고에 따라서 지금은 이런 혈액 관리, 혈액 사업 이런 것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는 설립된 이래로 그 국가 혈액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또 쾌적한 헌혈 환경을 제공하고 혈액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셨던 분들 네.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마음 혈액원 황유성 원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한마음 혈액원 그리고 헌혈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 헌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헌혈 비율 많이 낮은 편이죠. 헌혈 비율 그러면 이제 국민 헌혈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약 6%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5% 이상이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처지는 그런 편은 아니겠고요. 예. 물론 이제 스위스 같은 곳은 12%죠. 그런데 다만 조금 분발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그 1인당 그 헌혈 횟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참가한 명수와 헌혈 횟수를 추계를 하면 우리나라는 약 한 1.3회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것이 보통 1.5회 이상 거의 한 2회 정도는 돼야 안전이 확인된 사람들이 주로 헌혈하는 그런 비율로 도달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낮다고 하는 것이고 예. 뭐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그 환자 누워 있는 환자가 필요한 혈액은 전부 그 헌혈로 충당은 돼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면 이제 메르스 때문에 그 예. 헌혈 인구 자체가 좀 급감해서 예. 그것이 좀 염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여파로 혈액이 그럼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6월, 7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헌혈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예. 다행히 이제 병원에 이제 혈액을 필요한 환자도 좀 줄어들어서 그 밸런스는 뭐 좀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예. 걱정인 것은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메르스가 풀려서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예. 그 수요가 급증하는 것 때문에 좀 부족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이제 미룰 수 있는 수술 같은 경우엔 미루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죠. 예, 부족할 경우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국민 헌혈률은 많이 낮지 않은데 횟수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에 이 혈액을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수혈용 혈액은 다 작업을 하는데 그 의약품 제조를 위한 그 혈장 분액 제제를 제조하려면 예. 혈이 필요한다죠. 그것이 이제 국내 수요가 충당되지 않아서 지금 약 재작년 같으면 약 한 35만 리터, 예. 한 70만 명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한 12만 리터 정도를 매년 그 정도 사이에서 현재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헌혈자가 이렇게 급격히 주는 올해와 같은 시점이 있다면 한참 몰리는 시점도 있을 테니까 혹시 그때 비축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자한테 혈액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예. 그 각 혈구 성분이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기술 발달해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을 해도 그것이 이제 유지가 가능한 시기, 즉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매우 짧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 같으면 약 35일, 그리고 혈소판은 이제 120시간 5일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요. 네. 비축했다가 쓴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적기에 충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헌혈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있는지도 궁금한 게 사실 좀 성별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 이런 곳에서 단체 헌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성 헌혈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연령대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10대부터 한 60대까지 헌혈하는데 네. 지금 제일 많은 연령층은 이제 10대와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가 45% 전체에 10대가 35% 둘이 합쳐서 80%가 10대와 20대에서 헌혈을 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고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30대가 넘어가면 예전에 했던 사람이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저희 고민이고 또 하나 이제 그 여성 헌혈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가 지금 헌혈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있어도 이제 조금 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물정 0945 5번으로 헌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궁금증 하나 해결하고 갈까요, 원장님? 3713번님께서 제 주변에서 헌혈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통한 감염이나 헌혈 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헌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가 정말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문자를 주셨어요. 예, 대부분의 헌혈은 이제 기기를 쓰지 않고 그 전혈 헌혈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바늘 뽑고 백에다가 그 체혈하는 그런 헌혈이어서 의료기기 부작용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예. 다만 이제 헌혈자들이 흔히 이제 흔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혈이 잘 안 돼서 이제 멍이 좀 들었다든지 그런 면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늘 교육을 하지만 충분히 지혈을 해주고 장시간 동안 그리고 지혈이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고 예.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도 헌혈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혈액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예. 그걸 감수하고 헌혈하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중간에 전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헌혈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다고요. 예, 그 전혈이라고 하는 건 그 홀 블라드 혈액의 전 성분을 다 헌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에는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혈 헌혈 때는 약 1회 한 320cc 내지 400cc를 헌혈하게 되겠고요. 장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략 시간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헌혈을 할 수 있죠. 그 320ml, 400ml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의 기준도 있고요. 저희가 16세는 320만 한다든지 예. 또 50kg 미만의 체중인 사람은 또 320만 한다든지 그런 구분이 있는데 네. 장차는 이제 400으로 통일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성분 헌혈에는 이제 혈액 성분의 종류에 따라서 혈소판 성분, 그다음에 혈장 성분, 그다음에 복합이라고 해서 혈소판과 혈장을 같이 체혈하는 헌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약 한 40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종류에 따라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분 헌혈은 체혈 후에 다시 이제 헌혈자에게 피를 되돌려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9706번님께서는요. 저는 혈압이랑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헌혈 가능한가요? 문자를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혈압 기준 자체에 적격하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당뇨의 증상이 좀 심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서 정확하게 문진과 그런 건강 검진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약물도 먹은 후에 얼마 이후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그 기준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924번님, 5031번님 문자 주고 계신데 5031번님은 건선은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선이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헌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 부작용이라든지 그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완치된 분들이 증상이 더 이상 오랜 동안 없는 기간에 있는 분들은 예. 헌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나라의 헌혈률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헌혈을 하면 이런 점에서 좋다.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 자신 경험으로 통해서도 보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헌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또 보람 맞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굉장히 크고요. 예. 또 이제 헌혈을 해서 쓰였으면 이제 일단 자기 혈액이 건강하다 이제 이런 것을 좀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계속 헌혈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네. 측면이 이제 굉장히 그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네. 학생들 중에는 이제 4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니까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아니 되게 재미있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 궁금증을 한번 풀고 갈까 하는데 헌혈할 때 왜 빵과 우유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건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문자를 주셨는데 빵과 우유 왜 주시는 겁니까? 우선 우유 등의 음료수는 지금 그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헌혈 직후에 네. 주도록 현재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음료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양과 또 그런 건강을 걸 통해서 생각해서, 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빵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목적으로 해서 헌혈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한 좀 예방이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제가 태국 가서 보니까 그 혈액원 옆에 이제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헌혈을 하고 나면 예. 그 스테이크를 한 세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7679번님께서는 헌혈을 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혈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보통 전혈 헌혈을 하고 나면 그 최소한 2개월은 지나도록 그 적혈구의 생성 기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24번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거는 이제 적혈구 헌혈 때도 그 2개월 간격이지만 1년에 5번까지만 그 헌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 아주 이제 필요한 경우에 혈소판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72시간만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역시 이제 1년 24회 그 기준은 계속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하는 등록 헌혈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등록 헌혈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년에 그 적어도 1회 이상 계속 정기적으로 헌혈을 참여하겠다 하고 약정을 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조건은 이제 과거 한 번이라도 헌혈을 했고 예. 또 최근 1년 사이에 그 헌혈 혈액 검사에서 안전성이 이제 확인된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하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헌혈자들이 계속 헌혈을 해주는 것이 그 혈액 안전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재미난 이벤트라든지 네. 되도록 이제 잊지 않고 헌혈해 주시는 데한 고마운 표시를 계속 마련을 하고 있어서 예.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헌혈하는 분들 보면요. 금기 사항들이 또 꽤 되더라고요. 뭐 헌혈하고 나서 사우나를 가면 안 된다, 술도 마시면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아까 음료수도 드리지만 헌혈 직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고요. 또 헌혈 한 팔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다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흡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혈압을 조금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시는 게 30분 정도는 이제 감별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한 샤워는 문제가 없지만 역시 그 욕탕에 몸을 담그는 건 역시 그 헌혈한 부위에 감염 등등 출혈 등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탈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헌혈 카페로 이 한마음혈액원 좀 연관을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헌혈 카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 한마음혈액원에서는 그 수도권 전역에 16개 헌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 이것도 역시 좀 오해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굳이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카페와 같이 친근하고 아늑하고 편리한 그런 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들리시면 되겠고요. 네. 또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전자문진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들르시면 헌혈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예. 굳이 헌혈을 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가까운 데 지나시다가 들르시면
부담 없이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친구들하고 간단한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질문을 다 드리지를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가서 좀 이런 궁금한 부분들 예. 글로 쓰거나 전화를 드리면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빵과 우유 왜 주는지 궁금하셨던 3549번님께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예. 외국 곡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 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노래 전해드리면서 원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준비해서 여러분의 의견,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용품 7종,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있으신 분들 짧은 사연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떠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요.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장봉도에서 가족 힐링 캠프가 개최됐다고요?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어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그 장봉도 옹암 해변이 있습니다. 예. 장봉도 옹암 해변에서 개최한 인천성 가족 힐링 캠프가 성황리에 개최됐고요. 이번 힐링 캠프는 수도권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천혜의 자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청정적 인천을 알리고자 기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가 선정한 가족 맞춤형 추천 여행지 3수선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획됐고요. 예. 특히 장봉도 옹암 해변 캠핑장은 서울에서도 가깝고요. 교통 체증과 많은 인파 등 휴가철 스트레스가 없는 최적의 휴가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해변 가족 체험 행사를 선보이고요. 인천 섬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드렸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바지락 캐기 행사가 진행됐었고요. 네. 그리고 수박 빨리 먹기와 가족 대항 동료 부르기 등의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80 통기타 인기 가수 소리새 공연도 있었고요. 장봉도 트레킹 등 즐겁고 흥겨운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동요부터 7080 가수들의 노래까지 온 가족이 즐기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정북 인천시장도 직접 가족들과 함께 캠프 참여하셨다고요? 네. 여름 휴가차 가족들과 함께 장봉도 옹암 해수욕장을 찾은 시장님께서도요. 수박 빨리 먹기 대회에 참가하고 또 오픈 스테이지에서 가수 소리새와 함께 애창곡을 부르던 캠프를 즐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은 그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바다와 이제 168개의 그 천혜의 그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과 인천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요. 올 여름은 이제 청정지역 인천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여름 인천에서 휴가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즐길 거리랑 안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천시가 중화권 관광객, 그러니까 6호 유치를 위해서 중국과 대만을 방문한다고요. 아, 네. 그 메리스 여파로 그 국내 여행 산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는데요. 그 우리 시는 그 중국과 그 대만 등의 대형 그 여행사를 대상으로 메르스 청정지역 인천을 알리고자 이제 인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그 중국 현지 로드쇼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추진되겠고요. 중국 그 하남성과 상해시 그 대만 타이베이시를 방문해서 현지 대형 여행사 그 회장단을 직접 만나고요. 6호 유치를 위한 그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드쇼는 그 메르스가 잠정 그 종식되고요. 최근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이제 서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그 인천 지역을 알리고 6호를 유치하고자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방문하는 도시에서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 네. 그 첫 방문지인 그 중국 하남성은요, 인천시와 2012년 11월 그 업무 협약 체결 이후에 예. 매년 그 지속적인 관광 그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위를 다져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상호 그 관광 협력 관계 유지에 대한 그 감사를 표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지인 중국 상해시가 있는데요. 중국 상해시에서는 그 중국 내 온라인 여행사 1위 그룹이 있습니다. 시트룩 여행사인데요. 예. 그 인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그 유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 도시인 타이베이시에서는 그 인천 관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대만 최대 그 한국 방문 관광객 송출사인 그 강복 여행사와 관광상품 개발과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예. 메르스로 인해 그 침체된 지역 관광 산업이 다시 활력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인천 문학상 정상이 50년 만에 개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아, 네. 그 우리 시는 그 1965년부터 그 현재까지 50년간 군부대 주도로 폐쇄된 있던 그 문학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상 정상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이제 되돌려주고자 이제 올 초부터요. 국방부와 이제 수차례 협의한 끝에 마침내 개방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을 한눈에 또 조망할 수 있는 그 문화상승 그 정상부를 개방함으로써 이곳이 지닌 그 역사적 가치와 그 소중한 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통해서요. 인천이 역사 고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민선 6기 그 시정 방침인 그 인천만의 가치 창조 그 실현의 초석이 또 마련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문학사네요. 백제 시대에 축조한 문학 산성도 남아 있죠. 아, 네. 그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그 문학사에는요. 백제 초기에 그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둘레가 577m 되고요. 평균 높이가 한 1.5m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 문화재 그 기념물 제1호 문화산성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화산성은 이제 미추홀 계곡의 발상지로 인천에서는 그 유서 깊은 역사의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인천 시민의 날에 맞춰서 개방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10월이면 단풍으로 물든 산이 시민들을 맞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양미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한강몽땅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아 보여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이제 아이도 좋아할 것 같고 서울 시내에서 캠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강도 보이고 오리배도 왔다 갔다 하고 좋네요. 여기에 일상으로부터 탈피해서 좋은 것 같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한번 바베큐를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재밌어. 이따가 종이접기 하고 한강 보면서 놀 거예요.
별보기 체험은 한강 몽땅 축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뚝섬 유원지역 자벌레 3층에서 체험 교실이 별에 는 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평소 서울에서는 밤하늘에서 별을 좀 보기 힘든데 이번 축제 기간 동안은 별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강 몽땅은 올해로 3회째 맞는 서울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한강에 나온 시민들과 여름의 휴가철에 멀리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 그리고 평상시에 한강을 찾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한강에 모여서 한여름밤 더위를 식히고 또 한강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한강 몽땅은 올해 전체 65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38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에서 송양미였습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가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한강 몽땅 여름축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한강 한여름밤의 꿈을 주제로 수상 레포츠, 공연, 체험, 게임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고요. 한강의 11개 공원에서 8월 2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강 몽땅 여름축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한강 여름 캠핑장은 매진될 날이 많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수도권 투데이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6933번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회사에서 에어컨을 안 켜줍니다. 사장님은 안 덥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저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진 씨, 동호 씨, 재호 씨, 우리 더워도 힘내자. 내가 오늘 팥빙수 쏠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전기료 아끼는 것보다 에어컨 좀 켜고 좋은 업무 환경에서 효율을 높이는 게 사실 매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방송 안 들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많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요. 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띄워드립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 휴가의 피크에 와 있는데요. 이번 휴가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요?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항상 나와 함께 또는 먼저 달려오신 가족들과 함께라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박집에서 수박 먹고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던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다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펜타토닉스의 On My Way Home 선곡했습니다. 네, 장성문 YTN 음악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 On My Way Hom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김성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